안녕하십니까. 고고TV 가족 여러분, 고고TV를 애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가위 같이 풍성한 마음과 양식과 희망을 가지시고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인사 올립니다. 고고TV를 항상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분들, 특히 김순영님, 퀸보니따님, 남대표님, 강대표님, 그리고 국립대 교수이신 권 교수님, 그리고 대구에 사시는 정미순님, 또 그 외 여러분, 추석 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대구에서 항상 고고TV를 보시면서 선생님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하시는 김깨똥님께서도 추석 전에 돈 많이 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늘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1+1으로 몇 달에 한 번씩 고고TV를 격려하시는 대구에 사시는 분도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이 추석이죠. 그죠? 추석 연휴 5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예고한 대로 이번 추석의 5일 동안은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차례 지내고 또는 뭐 한두 군데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석에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작년엔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전력 투구해보자 하고 추석 때 유튜브를 찍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못 나가는데요. 내년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고TV가 추석 때는 그냥 고고TV 같은 경우는 김순영 씨 등 1년 동안 그 후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선물하려고 지금 밑바탕을 칠하고 윤곽 다 잡아놓고 추석 연휴 5일 때에는 세부적인 거를 또 그리면서 마침을 해서 한 10월 10일경에 김순영 씨한테는 보내드리려고 그러고, 남 대표님도 한 두세 달 있으면 1년이 되시더라고요. 고고TV를 격려하신 지가. 남 대표님한테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막 칠하면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봤을 적에 기분이 좋다, 괜찮다 하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 5일 동안 그림이나 완성을 좀 시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고해드린 대로 추석 때는 왜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왜 반보수 반문재인 진영은 문재인 진영을 못 쓰러뜨렸다는가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5일 동안 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시대 전환의 문제입니다. 시대 전환. 그리고 사회와 시대와 국가의 정치색이나 정치성이나 또는 정체성을 변화할 수 있는 시대 전환의 문제, 세대의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세계석학들 또는 정치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인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맞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현실에 딱 부합되는 것만 제가 구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문재인이가 집권한 지 4년이 됐는데, 4년이 다 와가는데, 왜 보수 우파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유 우파를 외치는 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그렇게 그죠? 투쟁을 하고 절치부심을 하는데도 왜 문재인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왜 야권은 결집이 되지 않고 리더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문재인이 무너진다,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2020년 대선에. 그래서 고고TV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죠. 희망을 갖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정권이 태어났다, 계속 그런 방송을 하죠. 그러나 지금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8월 30일경부터
8월 15일경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없는가 하는 문제예요.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합리적인 국민, 대한민국 국민 5천만원 그 집단적인 지성은 일부 정치가들이나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나 또는 유튜버 세력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며 사회와 역사를 더 깊고 넓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 전환을 시키고 대한민국에서 시대 전환을 시키고 정권을 바뀐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죠? 4.19 혁명, 4.19 어거. 그 다음에 5.16 혁명.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의 봄, 1980년. 그리고 1987년 87체제. 이렇게 그 시대가 한 시대를 마감하면서 변화시켰죠. 4.19 어교는 4.19 혁명은 4.19는 어거라고 하는 게 맞죠. 혁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길어지니까 어째 4.19 어교는 1960년에 일어났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48년 건국 이래 12년 이후에 일어났는데 일제의 잔재와 그죠. 그 다음에 자유당의 그 부정선거에서 일어났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반일과 친일에 의해서 특세 그 당시에 민주당도 친일이었어요. 반일이라고 보시면 다 친일 적폐들이 민주당에도 있었고 자유당에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 못한 구체제를 갖다가 넘겨뜨린 게 4.19 체제였고 그 이후로 내각제를 할 1년 하다가 더 나라의 경제와 사회 혼란, 나라의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혼란이 오자 박정희가 군사혁명, 쿠데타하면서 혁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구체제를 엎어버립니다. 군 세력에 의해서. 그게 1979년까지 가죠. 그렇죠. 1979년에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한 타격에 의해서 서거하자. 그 세력을 대체하려고 했던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을 위시한 민주화 세력이었죠. 박정희 세력, 민주화 세력이었죠. 그러나 그 서울에 보면 자신들의 야권의 분할과 야권의 서로 이간질에 의해서 전두환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또 87년까지 노태우를 걸쳐서 집권을 장악하고 노태우는 92년에 집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87년 체제가 와서 92년에 김영삼이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김영삼이는 누가 뭐래도 민주화 세력이었죠. 그 이후에 자리 잡은 김대중이도 민주화 세력이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과거 박정희의 18년, 그죠? 전두환의 7년, 노태우의 5년 하면은 30년의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 정권이 나오죠. 민주 정권이. 그죠? 군사 정권이 장악한 것이 30년이다. 그게 87 체제의 태동이죠. 그 이후로는 모든 정권이 민주화 정권이라고 민주 정권이라고 하고 있죠. 87 체제가 지난 이후에 2016년에 그죠? 약 30년 후에 97, 07, 17 약 30년 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서 586 똘맹이들의 민주화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체제를 무너뜨리죠. 그렇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야권, 즉 보수 우파 정권은 점점 더 구렁텅으로 빠지고 지리멸멸하는 게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박정희 다음에 87 체제까지 30년, 87 체제 이후에 현재까지 30년, 2016년 탄핵까지 그 과정을 박정희의 황교안 세력이 구민주화 세력이었고, 또 87 체제 이후에 보수 정권의 황교안 세력이 노무현, 문재인 등 또 다른 586 민주화 세력이었다. 30년 만에 한 번씩 바뀌죠. 그런데 지금 뭐가 또 어떻게 세대를 갈라야 하냐 하면은,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20대죠. 그죠? 과거 세력 같으면은 20살에 들어가서 재수 3수 하면은 29살까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애들은 군이 2년도 안 되니까 한 26, 5, 6세, 6, 7세에 빨리 나온다. 그럼 20년은 20대의 전 후반기를 다 대학생활을 하는 애들인데, 그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대학생 때는 다 비판적이었지만 사회에 나와서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인 비판적을 키우고 그 친구들이 사회의 전성시대로 나오는 것은 20대가 약 20년 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약 20년 후다. 그래서 세대의 충돌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구세력, 민주화든 반민주화든 구세력 5060에 의해서 거기에서 저항하는 2030 세력이 치받고 올라가는 게 시대의 전환이고 시대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박정희 세력을 무너뜨렸던 87 체제가 전두환은 박정희 시대의 아류였으니까요. 박정희 시대를 무너뜨렸던 전두환 세대가 87 체제, 김영삼, 김대중 체제가 그 당시에 김영삼이 60대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87 체제 당시 87 체제 당시 대학생이 거리로 뛰어나오고 그 학생들을 갖다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한 세력이 화이트 칼라 40대들이었다. 40대들이었다. 이렇죠. 그래서 이 시대 전환 과정을 제가 생각하는 것에 보면은 약 20년 성상이 걸립니다. 20년 성상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보수 우파, 사칭 우파, 자유 우파라는 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4년 동안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시대는 변했고 시대는 변해가는 중이고 시대 정신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현재 20대들이 현재 50대들 586 돌멩이들이 30년 전에 대학생이었고, 그게 586의 주류, 주사파의 주류였고, 그들이 사회에 진입해서 지금 정치를 한 지가 한 20년 됐죠. 안민석이 같은 경우 5선이면 딱 20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586 민주화 세력은 지금 임계점에 와 있고 분기점에 와 있다. 여기서 삐끗하면은 이들도 구세력으로 낙이 찍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구세력보다 더한, 즉 산업화 민주화 세력인 박정희 이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보다 더 못하고 있고 더 악질적으로 교모하게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를 한 지가 20년이 됐고, 그죠? 과거에 우리가 김영삼을 보수라 치고 김영삼과 이명박과 박근혜를 15년을 보면은, 그죠? 한 번만 더 하면 20년 되는데 곧 20년이 되는 성상에 와 있다. 그러면은 피어나는 세대가 미래 세대기 사회에서 자기의 힘을 확실히 가지고 확장을 하는 시기가 20년 후인데 20대 대학생이 40대에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들 40대들이 친노 영향을 받았고 문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고하게 아직까지도 사회의 중심허리인 40대와 30대와 50대들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권을 찾아오기 힘들다. 그리고 현재 20대는 문재인에 이탈하고 있고 현재 20대들이 문재인의 학에 질려서 떠난다 할지라도 이들이 사회 허리로 가려면 향후 20년이 걸린다. 문재인의 4년이 지났으면 14년이, 15, 16년이 또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하실 점은 항상 선진국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대한민국도 변함없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오는 과정에서 30년 1세대 성장, 1세대의 변화가 있으며 또 20년 세대 교체의 주기가 있었다. 그럼 현재 20대들이 과거에 70년대 민주화 학생운동과 같이 또는 80년대 586 똘맹이들과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들은 그 당시 시대 상황과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과 확실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은 80년대와 70년대와 달리 즉각 오프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그들의 불만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또 일면적으로는 문재인의 쇼잉에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대가 교체가 들어가는데 현재 여권이나 야권이나 세대 교체를 요구받는 입장은 똑같다. 야권이 보면은 국민의힘에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 세력이라고 지금 낙인 찍혀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87 체제 이후에 김영삼이가 처음에 민주화 세력으로 들어가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융화시켰고 김대중도 그랬어요. 융화시켰는데 그 체제 이후에 20년이 지났자면은 현재 야권은 변하려 그러질 않는다. 특히 국민의힘 영남중심당은 변하려 그러지 않는다. 그죠? 20대들이 그거를 원함에도 절대 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신과 구체제, 즉 박정희의 산업화 체제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정희가 물러날 적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0불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1,200불, 1,300불. 전두환 때는 약 3,000불 내지 4,000불뿐이 안 됐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30배, 전두환 시대의 10배의 국민소득가 선진국에 진입됐고 모든 문화적인 콘텐츠와 인간의 삶의 방식이 지금 바뀐 이때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PPP나 영남 주구 세력들은 아직도 과거의 영화를 못 버리고 있다. 벌써 국민들은 30년 이상 구 세력으로 낙인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586들이 약 김대중 시대부터 들어와서 약 5년, 한 20년 동안 정치권이 있는데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는 양심이 있었고 상식이 있었다. 그 10년 동안은. 그러나 폐족으로는 이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현재 문재인 정권 5년은 모든 국민이 학이 질릴 정도로 민주당을 물리치려 하는데 대체 세력이 없다. 민주당 세력도 과거 구 세력과 마찬가지로 더 악질적인 적폐를 쌓고 있으나 과거의 구 세력인 국민의힘 영남당 중심으로 한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나오냐. 이해찬이 20년 집권 야망론이 왜 나오느냐의 문제가 제가 설명을 다 했죠. 그죠? 세대가 바뀌려면 20년이 기다려야 한다.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다. 따라서 민주당 애들이나 문재인 애들이나 이해찬 유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제 문재인이 집권하면 5년뿐이 안 된다. 15년은 야당이 변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고 저렇게 지리멸멸하고 내분을 쌓는 상황에서 우리가 15년 집권을 할 수가 있다. 왜? 민주당은 15년 집권을 향후 15년, 20년 집권론을 확신하고 있다. 왜? 세대의 변화는 20년에 걸쳐 일어나고 현재 20대들이 아무리 문재인을 싫어하지만 자기들은 30대 중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는 자기 세력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그죠? 현재 50대들이 15년 후에 70대가 되고 현재의 40대들이 15년 후에 60대가 되더라도
그들은 자기 편이다. 특히 40대들은 자기 편이다. 20대들이야 해봐야 현재 40대, 50대, 60대보다 인구수가 현격히 적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해찬유가 20년 집권론을 갖고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국민이 민주당을 갖다가 이반을 하기 시작하더라도 지금 50년 전 이 박정희 대통령을 연호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영남 세력에게는 절대 정권을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줄 리가 없다. 왜? 민주당도 싫지만은 영남당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은 더 구세력 아니었는가? 반성도 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변화는 그저 20대 대학생들이 시작해서 허리를 받쳐주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가는 게 20년이 걸리고 그 전에 20대들이 울분을 토하고 거리로 쏟아나와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려면 20대들이 거리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변했고 과거에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모든 광장은 인터넷 광장에 설치되어 있고 시시각각 즉각적으로 그들은 생각을 갖다가 정리할 수가 있으므로 광화문에 나가는 것은 20대가 요원할 수가 뿐이 없다.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직업적으로 김밥 먹고 식당 투자 다니고 서로 친목도모하고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애잔하지만은 그래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는 20대, 30대 중반까지가 우리 속으로 왔으므로 결국은 40대, 30대 후반까지를 우리가 쓰러뜨릴 수 있는 선거 전략이나 경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편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